네, 앞서 보신 대로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다행히 높아지면서 정부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확진자 발생수로 보면은 조금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20명대에 이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28명을 보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우리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한 주 동안의 확진자 총수를 보면은 338명이 나왔고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주와 비교하면 267명의 총 확진자가 나왔고 38명 일일 확진자 평균이 나와서 한 10명 정도, 30명대에서 40명대로 조금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석 연휴에 검사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약간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 단위의 추이가 약간 증가 추이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추석 연휴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상당히 확산세로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여전히 방역에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감염 전파의 양상이 주로 가족 간의 전파가 한 20에서 30%로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 보면은 전통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리고 기성객 중에서 어제 3분이 확진이 되고 오늘도 2분이 확진이 됐는데 추석의 영향은 좀 일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감염이 되고 보통 우리가 잠복기가 5일에서 7일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이 아마 고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확진자 수가 추석 영향을 중간을 가름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확진자 수가 추석의 영향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중반쯤 되면 이제 추석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중에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검사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부산에서는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70%를 가장 먼저 달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좀 준다고 보십니까? 추석 전에 사실 70% 도달했거든요. 참 대단한 결과를 본 것 같은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이 거의 70.87 정도 나오고 완료율도 거의 한 44%를 넘었는데요. 사실 1차 접종을 했다는 거는 결국 3주에서 6주가 지난 10월 말쯤 되면은 거의 완료가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는 완료율이 70% 된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좀 빨리 조기했던 나라들을 보면 1차 접종률이 한 50%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올해 2월 달에 벌써 1차 접종률이 50%에 도달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60% 조금 넘는 정도, 70%도 도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22일 날에 50% 1차 접종률이 도달한 이후에 지금 28일 만에 70% 도달한 거죠. 상당히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이제 부작용 때문에 접종 못 하시거나 그리고 또 건강상 문제로 접종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예약이 또 18일부터 해가 이번 달 30일까지 예약을 받아서 10월 달에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접종을 하셔서 또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면 더 안전한 부산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차 접종률이 지금 40% 아직 50%대까지 가지 못했는데 2차 접종률이 더 높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접종을 완료를 2차 접종을 해서 완료를 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본다고 보지만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백신만으로는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물론 백신 접종을 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1차보다도 2차 접종할 때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돌파 감염이 한 30에서 60% 나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중증으로 갈 거냐? 백신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 거의 중증으로 가는 거를 거의 90% 이상 예방을 합니다. 그 비단 예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싱가포르에서 예방 접종률이 거의 82%에 도달했는데도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이 미접종 인원이거나 또 접종한 분 중에 돌파 감염은 이 중증으로 유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거의 0.06%인데 우리가 0.06%는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독감의 치사율이 0.1%거든요. 그것보다 절반 훨씬 적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이지만 그래도 계속 싱가포르는 그 방역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 완료까지 한 80%는 달성이 돼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기본이죠. 백신 접종률이 70~80% 이상이 되는 게 기본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방역 조치들을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또 아동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을 정부가 또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보통 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하고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한 단점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서는 이 예방접종을 통한 이득이 예방접종 안 했을 때 감염됐을 때 위험을 월등하게 상회를 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아마 강력하게 접종 권고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6월에서 9월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지 용역 과제도 시행을 했는데 예방접종 그 전문위원회에서는 18세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심스럽게 이제 접종을 권고한다고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17세까지 모든 연령층에 접종을 권고를 하는데 WHO에서는 사실은 16세 이상은 모든 연령층은 권고하지만 12세에서 15세까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강하게 접종 권고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접종을 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그러면 없을 것 어떤 같습니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챙겨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영국하고 미국을 보시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를 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도 영국하고 미국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시민 여러분들이 좀 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소홀히 하지 않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이나 치사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미접종자나 미완료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확진이 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자택에서 치료하는 부분이나 또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통한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하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방역 단계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